자기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방법에서 기본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볼륨을 채워주고 피부를 늘려준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압구정 에비뉴 성형외과 원장 의학박사 이백권입니다. 튜브형 유방, 대부분 튜브형 유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상담하러 왔을 때 본인의 가슴이 사실은 튜브형이라는 걸 인식하고 오는 분들은 상당히 드뭅니다. 나는 내 가슴이 좀 작고 약간 처진 듯하고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 않다, 그래서 이거 좀 키우고 싶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와서 보면은 사실 튜브형 유방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진단이 되면은 상당히 그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슴 확대라 그러면은 뭐 겨드랑이든 밑선이든 뭐 유륜 쪽으로 접근을 하든 유두가 한 가운데 오게 근육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든 근육하고 근막 사이에다 만들든 그 사이 공간을 만들어서 어쨌든 보형물을 넣어가지고 아주 불룩하게 앞으로 나오면서 풍만하고 예쁜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튜브형 유방은 만약에 미리 그걸 진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튜브형 유방은 어려운 가슴 성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과가 안 좋다는 의미로 어려운 거지, 수술 자체도 물론 간단하게 되진 않지만 수술만 잘 하면은 그런 튜브형 유방도 굉장히 아름다운 유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튜브형 유방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밑이 좁고 이렇게 쭉 튀어나오면서 유륜도 크고 이렇게 나오면 아마 성형외과 전문의라 그러면은 대부분 뭐 튜브형 유방을 진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입에 따라서 유방이라는 게 작아도 커도 전체적으로 약간 넓은 베이스에 이렇게 이 작냐 크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유방을 갖다 이 4등분을 하면은 하 내측이 여기가 이 볼륨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하 외측 즉 아래쪽 그 유두 아래쪽에 있는 하부 쪽이 이렇게 발달이 떨어진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다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쪽의 밑에서 아래쪽만 떨어진 경우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전형적으로 유륜도 이렇게 큰 경우 있지만 사실 유륜이 크지 않아도 좀 떨어져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거는 사실 선천성 기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밴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옆으로 퍼지지 않게 이렇게 조이는 게 있어서 자라는 게 주로 앞쪽으로만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술할 때 보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특징적으로 지금 얘기했던 유방 조직 자체가 크든 작든 약간 베이스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방 확대를 하면은 보형물은 그 베이스보다 더 넓습니다. 보형물의 베이스는 넓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는 좁기 때문에 속칭 더블 버블. 유방이라는 게 사실은 아래쪽에 넓게 이렇게 매끈하게 볼륨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보형물은 베이스는 넓고 자기 원래 유방은 그 밑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넣었는데 원래 그거는 좁기 때문에 그 베이스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이게 굴곡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유륜이 크다 그러면 유륜도 줄여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술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튜브형 유방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히 보형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아래쪽에 타입 1이든 2든 유방 조직이 발달되지 않을 뿐더러 피부도 부족합니다. 무슨 피부가 이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뭐 위축성 유방, 보형물 넣으면 피부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피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아래측, 외측 이쪽 부위가 피부가 얇으면 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피부도 부족하고 거기에 유방 조직이 발달이 떨어지니까 볼륨도 부족하게 됩니다. 수술은 볼륨도 아래쪽에다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튜브형 유방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은 유방 조직을 갖다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갈래든지 어쨌든 두 군데, 세 군데 커팅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좀 이게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수술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보면은 뭐 그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그런 환자 사진을 봐도 아주 매끈하게 깨끗하게 잘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뭉쳐있는 유방 조직을 펼치면서 하다 보면은 유방 조직 내에 있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뒤에다 만약 보형물을 넣는다. 보형물 넣지 않는 수술이면 괜찮은데 만약 보형물을 넣는다 하면은 그 박테리아 때문에 구형구축도 이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전문의 사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를 하고 그걸 아주 완벽하게 아주 확실하게 해결을 한다는 자신감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여러 방법에서 기본적인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볼륨을 채워주고 피부를 늘려준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유른 오메가 절개라는 게 유른 쪽에서 접근을 합니다. 유방 조직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바닥 쪽에 보면은 근육하고 그 대흉근하고 사이에 유방 이 조직 뒤쪽에가 이게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이 유방 조직 밑에 있는 많은 이 볼륨의 지방과 근막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유방 조직 밑에 이 발달이 안 된 이 부위에다가 지방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옮깁니다. 쉽게 가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아래쪽에다 볼륨을 주고 또 유방 조직하고 이 피부 위에 있는 우리가 유방 밑에 있는 피하지방을 포함해서 피부편을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볼륨은 유방 조직 밑에 있는 지방과 근막을 벌려주고 유방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피부는 이렇게 분리하기 때문에 분리하면 또 피부가 이렇게 좀 잘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튜브형 유방을 갖다가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튜브형 유방이 제가 보기에도 유방 성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유방의 모양이 단순히 작고 모양이 조금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듯이 튜브형 유방인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회복적인 그런 문제점 그런 걸 다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이렇게 잘 아는 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성형외과 전문의 를 꼭 찾아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